뉴욕, 뉴저지 일대 최고 11.5인치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바람과 한파는 오늘 밤까지 이어집니다. 학교가 휴교하고 아이들은 눈썰매를 타며 마냥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독감이 확산되면서 위험 수위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 한인 네일업소들에 출몰했던 연쇄 권총 강도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인 노인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욕 일대에 최고 11.5인치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까지 눈바람과 한파가 이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일대 돌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은 오늘 오전까지 최고 11.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의 최대 10.5인치, 롱아일랜드의 최대 11.5인치, 북부 뉴저지 최대 10인치의 눈이 쌓이는 등 뉴욕 일대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고 시속 37마일의 돌풍과 최저 6도를 기록한 한파가 몰아쳐 주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뉴욕시는 눈은 그쳤지만 얼어붙은 도로와 흩날리는 눈바람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된다며 자가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들과 대부분 뉴저지의 학교들은 임시 방학을 맞았으며 미끄러운 도로와 지연되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오늘 하루 출퇴근 시간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공항들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활주로를 폐쇄했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수백 대의 여객기가 지연되거나 캔슬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부터 시작한 기차와 버스 정액권을 양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어너링을 오늘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까지도 한파와 함께 눈바람 소식이 전해져 일부 해안가 지역에는 쌓인 눈이 녹아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해당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온도가 올라가 일요일엔 최고 41도까지 올라가는 등 평년의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느라 힘든 하루였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오늘 낮.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기온에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섭씨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강추위도 동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각급 학교가 휴교하자 인근 공원을 찾은 아이들. 오랜만에 타는 눈썰매에 다들 신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눈이 더워서 내일 더 오고 싶어요. 그래서 더 탈 수 있게. 어른들은 눈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집과 가게 앞을 덮으면서 눈이 얼기 전에 치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최고 $3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25에서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에 눈을 치우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최소 $200에서 최대 $1,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고 추위가 점차 누그러진 뒤 다음 주 화요일인 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 주위에 감기 드신 분들 많은데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독감이 위험 수위입니다.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12월 마지막 주까지 집계된 독감 환자는 1,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독감의 증상은 지난 2008에서 2009년 미국을 강타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감염 현황 단계는 가장 높은 확산의 상태입니다. 확산 단계는 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됐음을 의미합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셋째 주까지는 환자가 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700여 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텍사스 등 10개 주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밴더빌트대 감염 질병학 스페셜리스트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95% 이상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아직 환자 수가 주 인구의 50% 미만으로 감염 단계는 지역적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 특히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스타레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 한인 네일업소들에 출몰했던 연쇄 권총 강도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최소 10곳의 네일샵에서 치밀함과 대범함을 보이며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최근 네일업소에서 연쇄 권총 강도 행각을 벌여온 55세 살바토 시메카와 그의 여자친구인 34세 앨리스 샌드버그가 지난 1일 전격 체포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폐쇄회로 화면 분석과 차량 대조 작업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퀸즈 지역에 운영 중인 6곳의 한인 네일샵을 비롯해 최소 10개 네일 업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남자는 업소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서 31일 사이 불과 일주일 만에 나소 카운티 벨리 스트림 2곳과 프랭클린 스퀘어, 뉴 하이드 파크, 서포 카운티 코피아그, 퀸즈, 리들렉 등 모두 6곳의 한인 네일샵에서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이들은 업소가 문을 닫을 시간에 현금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 오후 6시에서 8시 무렵에만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타깃 업소가 정해지면 업소 내에 사람이 몇 명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침입해 돈을 빼앗아 사라지는 대범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인 노인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테이블을 너무 오랫동안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인데요. 경찰까지 동원해 노인을 쫓아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 6명이 어제 오후 3시쯤 퀸즈 팔센스 블러바드와 노던 블러바드 코너 맥도날드 매장에서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 20분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총책임자인 마샤 앤더슨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벽 5시쯤부터 노인들이 코너 자리를 차지하고 수차례 비켜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지만 그대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이 자리가 없다며 환불해달라는 일까지 발생해 불가피하게 경찰에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인 노인들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제 막 도착해 커피를 시켰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맥도날드 팔센스 블러바드 매장은 한인 노인들이 커피나 런치 메뉴를 시켜놓고 대화를 나누는 등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점포 규모가 작은 탓에 이 같은 마찰이 끊이질 않아왔습니다. 지난 1일 대학 일반 전형 입학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측은 접수 마감일을 하루 늘려 어제까지도 접수를 받으며 수험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전국 500여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입지원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마감 하루 전인 지난 12월 31일 하루 동안 15만 4,904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감 직전 폭주했지만 지난해보다 9% 증가하면서 3시간 동안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외 추천서 항목은 16만 5천 건을 처리하면서 지난해보다 42%가 증가했습니다. 선택 항목인 추가 에세이 제출자까지 합치면 이날 하루 1초당 5건 넘게 처리한 셈입니다. 1월 1일에는 12만 2천 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합쳐 2014년 입학 지원서는 총 250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원자가 몰리자 지난 31일 오후 11시 35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5분까지 웹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앞서도 조기 마감을 앞두고 컴퓨터 오작동으로 수험생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커먼 애플리케이션사는 대다수 회원교가 2일까지도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히며 수험생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는 면허 정지 대신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계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대신 음주 측정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 법안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들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일터와 자녀의 등교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음주운전 기계를 설치해 매 시동을 걸 때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확인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처음이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만일 2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음주 측정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차량에 설치하는 음주 측정기는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와 비슷합니다.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고안됐습니다. 현재 16개 주가 음주운전 처벌 방법으로 시동 제어 장치 설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를 것을 염려했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기 가스 요금이 2, 3년간 동결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콘 에디슨사는 새해부터 요금을 인상할 것을 주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콘 에디슨과 전기, 가스 요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전기 요금을 올해부터 2년간, 가스 요금은 3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콘 에디슨은 이외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무공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요금 체납으로 전기 공급이 끊긴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면 당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콘 에디슨은 허리케인 샌디 이후 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오히려 샌디 복구 과정에서 콘 에디슨의 대응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콘 에디슨은 요금 인상은커녕 앞으로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의 승리라며 뉴욕 시민들은 보다 안정된 전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